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죠. 내가 다른 날보다 오늘 10분을 먼저 나왔는데 10분을 더 늦게 도착했네. 그러니까 결국 20분이 늦은 거죠, 오늘. 여기는 도착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다른 날보다 내가 10분을 먼저 출발했는데 보통은 내가 20분 전에 도착을 해요, 여기에 20분 전에. 근데 10분 전에 도착했으니까 오늘이 좀 많이 막힌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이제 창원 터널은 꼼짝을 안 하대 보니까. 어제 특강했나요? 네. 몇 명이나 들었어요? 그랬구나. 자, 123조. 오늘 123조.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지난주에 의의하고 시행 방법까지를 설명드렸죠. 오늘은 시행자를 설명할 부분, 시행자.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난주에 배운 거를 한번 반복을 하고. 자, 정비사업 중에 첫 번째가 주거환경.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 자, 두 번째가 재개발. 자, 세 번째는 재건축 사업. 자, 이때 항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공공사업이라고 그래. 공공. 그 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민간사업이다. 이렇게 구분했고. 그럼 공공이라는 것은 항상 행정청이나 공사, 행정청이나 공사가 사업을 할 때 공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민간 하면은 민간은 누구누구를 말해요? 주로 이제 조합이 나오죠.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자 이렇게. 그럼 그동안에 앞에서 배울 때는 민간 그러면 항상 뭐가 소유자가 먼저고 조합이 나중이지. 근데 정비사업부터는 조합이 먼저고 소유자가 나중이에요. 그럼 재개발이란 무슨 재개발? 주택 재개발. 그리고 상가 재개발. 바로 이 상가 재개발을 누가 하는 거다?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는 무조건 재개발에서 상가를 말하고 나머지는 전부 조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가 시행자라고 나오면 다른 거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의의는 이제 다 했으니까 방법만 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총 5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무슨 방법? 현지 개량 방법. 두 번째는 수용 방법. 자, 수용이란 뭐하고 뭐로 준다? 주택이나 대지로. 주택이나 대지로 주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배웠고. 세 번째가 환지 방법. 네 번째가 관리 처분 방법. 그리고 요거를 합하는 무슨 방법? 혼용. 이렇게 해서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럼 이제 재개발은 방법이 2가지가 있죠. 자, 무슨 방법? 관리 처분 방법. 그리고 환지 방법. 자, 재건축은 오로지 하나, 관리 처분 방법. 자, 오늘 이때 보통 관리 처분 방법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주는냐 이렇게 되어 있냐면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 요거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관리 처분도 당연히 주택, 부대, 복리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런데 재개발에서 관리 처분은 주택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뭐라고 나온다? 건축물이라고 나와. 건축물. 이유는 주택과 뭐가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시험에 맨날 내는 게 이거 아니고 매번 내는 게.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중에서 재건축에는 뭐도 만들 수 있고 오피스텔.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나오면 관리 처분에만 신경 쓰시면 돼. 관리 처분은 주택, 부대, 복리가 기본인데 재개발은 주택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건축물. 요게 첫 번째 시험 문제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이라고 해서 오피스텔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만? 재건축에서만 나온다. 또 오피스텔이 나올 때는 지역은 어디 해야 된다? 준주거나
상업에서만 나오고 전체 연면적 얼마? 30% 이하로. 이런 게 바로 그 시행 방법이다. 그걸 지난주까지 여기 배운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시행자를 배우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자가 가장 복잡해. 이 내용 자체가. 자, 구분하면 여러분 책의 맨 처음에가 5가지 방법 중에서 현지 계량은 이렇게 방법이 따로 나와. 현지 계량은. 그럼 현지 계량도 일단 공공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의 공공은 누구냐면 시장, 군수 등을 말해. 시장, 군수 등. 이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다. 근데 앞으로 이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 근데 이 사람은 직접 사업을 안 하죠. 이름만 있는 거야, 이름만. 그럼 이 사람 뒤에 나오는 게 지정이야, 지정. 누구로 지정되는가?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나와. 토지주택공사 등을 자, 시장, 군수가 뭐 해서? 지정해서 사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때 이렇게 지정할 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과반수 동의가 나와. 과반수 동의가. 동의는 좀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럼 현지 계량은 이렇게 2가지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로 수용이나 환지나 그 다음에 관리 처분 방식은 시행자가 또 어떻게 나오냐? 또 달라. 그럼 여기도 기본적으로 자, 누가 먼저? 시장, 군수 등이. 항상 어디든지 시장, 군수 등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지정. 그럼 여기서 지정 시행할 때는 이제 2가지가 나와요. 토지, 주택공사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공공기관이 나와. 공공기관. 이 사람들이 50% 이상 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 나와. 법인.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인. 이 사람들이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게 이 부분이야. 개정해놓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 다른 거는 계속 출제를 했는데 요게 지금 개정된 이후로 요 2번하고 3번이 출제가 현재 안 된 거지. 그래서 다시 시장구에서는 무조건 나오고 그다음에 지정하면 기본 누가 나와? 토지공사 등이 먼저 나와.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공공기관이 돈을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란 게 나와. 요게 나오고 세 번째가 공동 시행한다고 나와. 근데 공동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바로 2번에 기업과 니은 거기에다 플러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요 사람들을 공동 시행으로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나서 그럼 이유가 있겠지 봐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업에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거를 대신하는 공사가 무슨 공사? 토지공사야. 토지공사. 그럼 토지공사가 맨 적자야. 그지? 국가에서 무슨 정책만 나오면 대신 사업하는 게 토지공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지공사 지정해봤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 국가부터 공공기관이 뭘 해라? 돈을 만들어서 동시에 출자해서 법인 만들어라. 그런데도 안 되니까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라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건설회사 좀 이름 좀 큰 것들 그런 게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야. 그러면 자 공공이 안 되니까 누가 민간이 돈 좀 내서 같이 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건설회사를 여기 공공 시행할 때 공동으로 시행하라 하고 지정했어. 근데 여기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만 놔둘까 국가가? 너 이제 밑보였으니까 다음에는 절대 어디 사업 못 하겠지? 그러니까 강제로 돈 뺏어내는 거야 이게 실제로. 2명 지정해서 돈 내서 사업하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공으로 하다 안 되니까 공공에다 뒤에다 누구를 붙여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붙여서 공동으로 시행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는데 여러분 책에 이제 다시 뭐 나오냐면 동의 문제가 나와. 동의 문제가. 왜 동의 문제가 필요하냐면 지금 요거는 자기 땅이 아닌데 누가 공공이 가서 대신 사업을 해주거든.
그러면 그 소유자들한테 뭐를 동의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의가 문제 나와. 그러면 동의가 필요한 거는 반드시 세 군데예요. 수용, 환지, 관리 세 가지에 대해서 뭐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책에 한번 봐봐요. 1번은 현지 계량 방법이야. 시행자 쪽에 찾았나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수용, 환지, 관리 방법이지. 찾았나요? 그럼 3번에 보면 동의인데 뭐에 대한 동의야? 수용, 환지, 관리 방법에 대한 동의다. 이렇게 해놨잖아. 구분하셔서 확인만 했으면 돼. 여기 봐, 이제. 그런 부분이야. 그럼 이제 동의가 필요한데 원칙은 동의가 필요하고 예외는 동의가 필요 없고 이렇게 구분해 놨어. 그럼 원칙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얼마가 필요하냐면 소유자나 지상권일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세입자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넣을겠다. 동의하면 이 소유자나 지상권의 3분의 2를 하나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동의 물으면 다 과반수로 돼 있어. 동의 문제는. 그러니까 시행자 편에서 동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요 세 가지 사업의 원칙적인 동의가 누구하고 누구일 때 소유자나 지상권일 때가 얼마다? 3분의 2야. 그럼 나머지 이 이하 나오는 모든 동의는 과반수로 돼 있어. 오늘 머릿속 딱 집어넣으면 돼. 시행자 쪽에서 동의 나왔다. 그러면 3분의 2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얼마다? 과반수다. 이렇게 머리에 넣으란 얘기야. 집에 가서 이거 공부하려면 안 돼. 여러분 어차피 집에 가서 해도 안 돼 이거는. 여기서 정리가 된 다음에 집에 가서 책을 읽으시면 쉽게 외워야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단 동의 문제는 요거 두 개를 해결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나와. 이 법은 특징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생겼다. 요 말이 붙으면 뭐 해야 될 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뭐 없이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동의 없이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누가 해야 돼?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다시 누구로 지정?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지정해서 하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 지정이라고 나와.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하든가 동의 없으면 이렇게 직접 하든가. 자, 그럼 여기까지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출제를 해. 세입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가 필요 없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를 또 물어봐. 그래서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를 여러분 시험에서 그동안 출제를 많이 했어. 항상 소유자나 지상권 얼마다? 3분의 2. 세입자는 얼마다? 과반. 그런데 과반수 동의를 안 받는 경우를 물어봐. 안 받는 경우. 자, 거기에 보면 자, 세입자의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다.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그리고 방식 중에서 현지 방식, 환지 방식, 그다음에 관리 처분 방식 이럴 때도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럼 뭐는 뭐일 때는 동의를 필요해? 수용일 때. 여기는 반드시 자 지금 세 가지요. 수용일 때는 세입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환지나 관리나 이렇게 나올 때는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고 나와.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임대주택이 많아. 임대주택이 충분하다. 그럼 따로 지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자, 책에 확인해 봐요. 양괄호 3번 동의가 있었고 동그라미 1번 원칙이 있어. 자, 원칙에서 자,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하고 두 줄 건너뛰어요. 세입자의 세대수, 얼마의 동의, 과반수 각각의 동의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때 단 세입자의 세대수가 소유자의 얼마 2분의 1 이하이거나 현지나 환지나 관리 방법과 그리고 한 줄 건너뛰면 공공임대주택 등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뭐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럴 때는 세입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확인됐죠? 그까지. 그리고 예외 그러면 동의 없이 하는 경우가 사유가 주로 뭐 나온다? 천재지변. 앞에가 무조건 이 지문 나와. 그럴 때는 바로 동의 없이 바로 하는데, 자, 역시 기역 누가 시장군수 등이,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나와, 지문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까다로워, 이 부분이. 자, 정리 다시 하면 주거환경 개선은 5가지 방법 중에서 첫째, 현지 개장. 현지 개장일 때는 기본적으로 누가 해? 시장군수 등. 근데 시장군수 등은 이름만 있고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다?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지정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창원시장이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직접 가서 해? 안 하지. 응? 이름만 있어, 이름만.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대신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현지가 아니라 수용, 환지, 관리 방식 3가지 방식으로 문제 출제되면 그때는 시장군수 등 역시 직접, 그 다음에 다시 누구로? 주택공사 지정해.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게, 여기에 더 있는 거지.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돈을 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시험에 내기는 어렵지, 이게. 시험 내기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뭐가 있다? 공동시행이 있다. 그래서 요 빨간 요게 2개가 때로 신설된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공동은 그동안에 2번에 있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지정해서 공동으로 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3가지에서는 무조건 하려면 원칙 뭐가? 동의가 필요하고 예외는 동의 없이 한다. 그럼 동의 받을 때는 소유자나 지상권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얼마? 3분의 2. 세입자는 과반수. 근데 과반수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세입자가 소유자보다 얼마? 2분의 1이야. 그동안에 시험 출제한 거 요걸 많이 출제해, 요거를. 그리고 방식 중에 수용을 뺀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어. 있기는 있는데. 법조문에 있지만 여러분 책처럼 그렇게 긴 지문을 시험에 쓸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사유는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돼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유는 무조건 뭐 나와? 천재지변 나오면 나머지 방법 똑같죠. 시장군수, 토지공사 지정해서 한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 개요가 공공이라고 나올 때는 무조건 누가 나와? 시장군수. 그 다음에 지정하면 누가 나와? 토지주택공사 등 요까지만 알고 계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특별하게 뭐 공동으로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될 거니까 기본으로 공공은 시장군수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누구로 지정? 토지공사로 지정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그리고 동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소유자 지상권 할 때 얼마? 3분의 2. 나머지는 무조건 과반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재개발 쪽은 어떻게 되는가? 재개발 쪽은 당연히 첫째 조합이 나오겠죠. 번호가 몇 번이야? 양괄호 조합은 동그라미 번호네. 자, 동그라미 번호 조합이 하는 거지. 그러면 조합이 할 때는 이게 지금 무슨 시행이라고 되어 있나요? 단독이야, 단독. 조합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공동으로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건 혼자는 못해. 실제로 이름만 단독이지. 그 다음에는 공동이 나와. 그럼 공동하면 잘 봐. 여기 좀 책은 좀 이따 할 거니까. 공동으로 그러면 그 조합이라는 사람하고, 자, 당연한 거 봐요.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똑같은 거 같죠. 그래 놓고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그리고 요건 갖춘 자라고 나와. 요건 갖춘 자가 누구냐 그러면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으로 돼 있어. 요건 갖춘 사람. 그러니까 시험에는 요건 갖춘 사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름으로 쓰면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3번째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요게 나와. 그럼 토지 등의 소유자가 나올 때는 반드시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 그 뭐를 말해? 상가를 말해, 상가. 그때 요 인원은 20인 미만이다. 그러니까 상가 재개발은 20인 미만이면 조합이 아니라 누가 한다? 소유자가 직접 한다. 요 뜻이야. 그럼 소유자가 할 때 다시
토지 소유자가 역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이 나와. 공동으로. 그럼 공동으로 하면 토지 소유자 플러스 나머지는 똑같아. 시장, 군수, 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요건과 똑같아. 이름만 바꾸면 돼. 조합이나 소유자가 공동을 할 때는 반드시 똑같아. 누구부터? 시장, 군수 등, 토지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요건 갖춘 자 이게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릴 필요는 없지. 무조건 같은 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공동으로 그러면 여기까지가 똑같은 거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해두시면 되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재개발 쪽이야. 그러면 재건축도 당연히 조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조합은 단독으로 써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나오면 공동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공동이니까 당연히 조합부터 시작해서 누가 나올까? 그렇지.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건설업자, 등록사업, 요까지 똑같아. 그리고 여기는 요건 갖춘 자가 없다. 요게 시험 문제야. 요 위에는 다 되는데 요건 갖춘 자가 있는데 뭐에는? 재건축에는 없어. 재건축에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때 요걸 내.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 물으면 자, 재개발 쪽에 누가 있어? 요건 갖춘 자가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에는 요건 갖춘 자가 없어. 앞에 거는 똑같고.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 차이점이 나는 걸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여러분 일일이 다 못 외우거든. 그러니까 재개발에는 누가 있어? 요건 갖춘 자라는 게 들어있고 재건축에는 그게 없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재개발은 조합도 있고 누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재건축에는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 이거 외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험 때까지는 자꾸 공부하는데 지문으로 풀 때는 공부하는 방법. 자, 민간 그러면 항상 민간은 뭐하고 뭐야? 재개발, 재건축이야. 민간에는 누가 있어? 조합, 소유자야. 근데 소유자는 무슨 사업? 재개발에만 했지. 그럼 재건축에는 소유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 거기서부터 정리하면 돼. 그리고 조합이 할 때는 무조건 단독이야. 단독인데 이름만 단독이지. 실제로 혼자 못하죠, 조합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재개발 지금 조합이 해? 못하지.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사업하잖아. 그게 공동이라는 얘기야. 그럼 공동도 이름은 누가 붙어?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이름은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해? 안 해? 안 하지. 여러분 재건축하는 데 가서 뭐 토지공사 사업해주고 이런 건 없잖아. 이름밖에 없지. 이름만. 그럼 실제로는 누구야? 건설업자잖아. 건설업자. 그리고 누구? 등록사업자.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누가? 요건 갖춘 자가 있다 없다 차이를 구분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해두시죠. 그 다음에 지금 공동으로 그랬어. 공동으로. 다시 여기도 공동으로 만약에 이때 여기는 이미 동의했으니까 아까 했고 여기서 동의 받아라 그럼 얼마? 과반수 동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3분의 2가 한 번밖에 없어. 3분의 2가. 시행자에서 3분의 2는 무슨 방식? 주거환경. 주거환경에서 자 순서 수용, 환지, 관리 이 말이 나올 때 소유자나 지상권 얼마? 3분의 2. 그럼 그거 빼고는 무조건 동의를 하고 나 무조건 얼마다? 과반수다. 이러면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실제로 답 찾는 거 쉬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까다롭게 공부하는데 시험장 가서 동의 묻거나 이러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 그리고 항상 기본 나올 때 공공 그러면 누가 나온다? 공공하면 시장, 군수 등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요게 나오는 게 공공이에요. 그럼 이제 공동으로 할 때도 꼭 그 사람이 들어가지. 시장, 군수 등 토지공사 등이 민간 쪽에도 무슨 사업으로?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근데 실제로는 안 하니까 건설과 등록사업자가 하는 게 맞고 요건 갖춘 사람이 있다 없다 찾는 거지. 재개발엔 요건 갖춘 사람이 없고 재건축에는 있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지. 그러면 시험 문제 푸신 데는 금방 풀어져 이게. 그리고 동의 문제 나오면 무조건 3분의 2하고 과반수 갖고 찾는다. 그래서 3분의 2는 무조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모두 과반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찾는 거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면 요게 이해가 되면
두 문제는 기본으로 맞춰. 두 문제는. 요 표만 어떻게든 해결하시면, 그다음에 이 표가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 뒷부분을 공부할 수가 없어. 이제 요거에 의해서 뒤에 지문이 들어가는데 요걸 모르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자, 체크 한번 다시 할게요. 이제 책으로. 자, 앞쪽으로 와서 자, 시행자 한번 확인할게요. 시행자. 주거환경 시행자가 양괄호 1번 무슨 방법? 현지. 그럼 현지 하면은 자, 첫째 누가? 시장, 군수 등. 여기 직접이야. 직접 못하니까 누구로? 토지공사를 지정하게 돼. 거기서 동의 물으면 무조건 얼마? 과반수 나오잖아. 어? 동의는 아까 3분의 2가 나오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지. 그 다음 양괄호 2번 수용, 환지, 관리 방법에 1번 시장, 군수 등 직접. 그 다음에 지정은 시장, 군수 등이 기역 누구로? 토지공사로. 니은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이 사람들이 총 지분의 얼마? 50%를 초과해서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정 안 되면 법인만 기억하면 돼. 법인. 국가부터 공공이 돈 내서 만든 법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으로 그러면 자 2번에 있는 기역과 니은에다가 누구하고 누구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지정해서 시행하게 한다. 세 번째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방법은 동그라미 1번 원칙 뭐가 동의가 필요하다. 예외 동의가 필요 없다. 구분이야. 그럼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자 원칙에서 뭐 정비계획, 공람, 공고의 현재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냥 소유자, 지상권자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와 그리고 세입자는 또 가로수 건너뛰고 세대수, 과반수 각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괄호 속에 써준 내용은 뭐냐면 실무야. 실무할 때 기준이 언제나 이걸 묻거든. 근데 시험에서는 안 내.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동의 물으면 자 소유자, 지상권자 얼마, 3분의 2 이상, 세입자는 얼마, 과반수 이렇게만 끝내시면 되지. 그런데 세입자의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나온다 그 말이지. 그 첫째가 세입자가 소유자의 얼마, 2분의 1 이하인 경우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지. 그리고 방식 중에 현지, 환지, 관리 방법 요거는 안 해. 그럼 수용이라고 나오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지. 그리고 아까처럼 임대주택이 충분해서 뭐 건설할 필요가 없다 한데 그런 지문도 낼 수가 없어. 너무 길어 지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고만 아시면 되지. 그 예외는 천재지변이라는 사유가 들어가면 뭐 없이도 동의 없이 한다. 그럼 동의 없이 하더라도 당연히 누가 시장군수 등이 누구로 지정? 토지공사로 지정. 이러면 끝나겠지. 감은 잡혔죠 지금?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니까 항상 누가 나온다? 조합이 나온다를 떠올리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재개발에서는 1번 조합이 단독. 근데 단독을 못하니까 공동. 그러면 조합은 당연히 누구하고? 시장군수, 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하고 누구? 요건 갖춘 자.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요건 갖춘 자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름으로 바꿨으면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공동을 하려면 과반수 동의 필요하다 써놨죠 뒤에. 그 다음 3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재개발이다. 자 인원이 얼마? 20인 미만이다.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머지. 그럼 공동으로 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하 생략. 자 그다음에 자 재건축으로 가면 조합은 단독으로 그 다음에 공동으로 공동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사람 건설 등록 사업자까지는 똑같죠. 대신에 거기 뭐가 없다? 요건 갖춘 자 없다. 그것만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동의 필요하면 무조건 과반수 동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집에 가시면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큰 개념만 틀 잡으면 돼. 그리고 문제를 갖고 풀어보시면 빨라. 나중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7, 8월 달에 가면 문제풀이 할 때 그 문제 나온 걸 보고 읽으면 아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쉽게 이해해야 돼. 공부하는 것보다는 문제 푸는 거 쉽게 풀어지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는 뭐가 필요해? 사업 대행자라는 말이 나왔지. 대행자. 시행자가 아니야. 이거는 대신 시행하는 사람이란 뜻이 대자니까 대신한다는 이야기야. 대신. 그러면 이제 무슨 사업에서만? 재개발, 재건축에서만이야. 그러면 1번 대행의 요건과 대행자, 시장 군수 등은 다음에 해당한다. 다음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1번, 2번. 장기간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 그럼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이 항상 오래 걸리잖아. 지연되잖아. 또 대표적인 사유가 뭐 때문에? 권리관계 분쟁이야. 이게 뭐야? 조합원끼리 싸움하는 거지. 조합원이 싸우면 이 조합이 하나 만들면 다른 조합 또 만들 거 아니야. 법적으로 분쟁부터. 그러면 그 분쟁만도 해결하는 5년 걸려. 10년 걸려.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조합끼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이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뭐해? 어렵다고 인정이 됐거나. 동그라미 2번 토지 등의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새로 신설이 됐어. 예전에 1번 사유밖에 없는데 지금 동그라미 2번 신설이 돼서 예전에는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이라는 사유밖에 없는데 지금은 소유자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을 했어. 그럼 이 법에 참 재밌는 게 있어. 동의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얼마야? 과반수 많이 나오지. 과반수 3분의 2 특별하게 나와. 이런 게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다시 위로 가봐. 이런 사유가 생기면 해당 조합이나 소유자를 뭐하여? 굵은 글씨가 뭐야? 대신, 그 대신 그게 대행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는 시행자가 누구야? 원래 시행자가 조합이나 소유자라는 얘기잖아. 근데 소유자나 조합이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잖아. 그러면 조합이나 소유자를 뭐하여? 대신하여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누가? 시장군수 등이. 맨 처음에 시장군수 등이잖아. 그런데 다시 시장군수 등이 나오면 또 누구로?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한 사람 또 나왔지? 지정개발자. 이 사람들을 해당 조합이나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건 이제 애운계가 아니라 정리를 해야 돼. 대행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무슨 사업에서만 나와?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럼 시행자가 누구여야 돼? 조합이나 소유자인 경우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그 말대로 권리관계 분쟁 등 아니면 소유자가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을 해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시장군수 등이 대신하게 된다 그 말이겠지. 근데 시장군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정이 나오겠지. 누구로? 토지공사 등으로. 한 명 더 지정개발자. 이 사람으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요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요까지만. 대행자라는 거. 내용은 밑으로 가면 쭉 있어.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낼 때는 대행자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요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대행의 요건은 무슨 사업에서만 나와? 재개발, 재건축. 시행자가 누구여야 돼? 조합이나 소유자여야 돼. 그 사람들이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누가 대신? 시장군수가 대신. 시장군수 나오면 무조건 다음에 누구 나와? 토지공사. 하나 더 지정개발자.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뜻만 알고 지문 알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애울 수는 없잖아. 우리가 애울 수는. 대행이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구나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지정개발자라는 게 누구냐? 자, 왼쪽을 다시 한번 봐요. 왼쪽에 아까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오른쪽에 뭐가 붙어있지 하나? 설명하는 게. 자,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또 사유가 뭐 붙었어? 천재지변. 천재지변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조합이나 소유자가 할 거를 누가 직접 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아니면 또 시장군수 나와서 누구로? 토지공사로. 또 한 사람 거기 누구? 지정, 써놨지.
그럼 이제 개요 알겠지? 시장군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토지공사가 나와야지. 근데 지정개발자가 나오는 경우가 두 번이 있었어. 아까 어디에서? 대행. 대행이 한 번 있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행할 때 사유가 천재지변. 그러면 지정개발자로 지정한다. 그때 지정개발자 해놓고 이제 괄호 속에 내가 써놨어. 지정개발자가 누구냐? 토지 등 소유자, 민간합동법인, 신탁업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이렇게 써놨나요? 그러니까 지정개발자라는 거는 결국은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란 이야기지. 소유자, 민관합동법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런 것들을 지정개발자라고 불러요. 그렇게 지정해서 시행한다. 그래서 지정개발자 나오는 거 두 군데만 기억하시면 돼. 주로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재개발, 재건축에 나오는 게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천재지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조합이나 소유자 대신에 누가 사업을 해야 돼? 시장군수가. 그지? 그 다음에 대행할 때 또 조합이나 소유자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을 계속 못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시장군수가 직접 대행하거나 아니면 누구로 지정? 토지공사나 지정개발자로 모여서 지정해서 대신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그래서 사업은 어딘지 알겠죠? 이제 지정개발자 나오는 개념만 두 군데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또 좀 이따 한번 지정개발자가 또 한 번 나와. 그거 세 개만 기억하면 지정개발자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행의 양과로 2번에 보면 그래도 지문은 2번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양과로 2번. 대행 개시 결정의 효과. 1번. 대행 개시 결정의 고실의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일까지 사업 대행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그리고 시행자의 계산으로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해보겠는데 요걸 또 찰래. 그러니까 대행자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름은 누구? 대행자의 이름으로. 사업은 누구 걸로? 시행자 걸로.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대행하면 거기 팻말에다 누구라고 써놔? 시장군수다 써놓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 시행자 걸로 한다. 그 말이겠지? 그럼 시행자를 한번 해봐. 소유자면 뭐 만들었을까? 규약을 만들었겠지? 조합은 정관을 만들었겠지? 그대로 사업해 준다. 그 말이야. 그 앞에서 배운 용어 기억해야 돼. 소유자가 시행하면 뭐가? 규약 있는 거고 조합은 정관 있는 거고 공공일 때는 시행 규정이 있죠.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시행자마다 자기가 사업하려고 만드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대행자가 사업할 때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사업은 누구 걸로? 시행자 걸로. 이거. 그다음에 3번 대행자의 권리. 대행자는 대신 사업을 했잖아. 그러면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나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는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나 건축물을 뭐한다? 압류. 그럼 한번 기억해 봐요.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나 건축물이 뭐야? 채비지 연상대? 채비지. 항상 시행자에게 주는 땅이 뭐야? 채비지잖아. 그러면 시행자에게 주는 채비지를 대신 사업한 사람이 뭐하라? 압류하라. 그 말이잖아. 그 내용이야. 그까지는 이해가 되셔야 돼. 그까지 끝내고 맨 밑으로 와서 4번. 모든 계약 방법과 시공자 선정에서 계약 방법은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을 체결하려면 항상 어떻게 하라? 일반 경쟁이야. 일반 경쟁에 붙여라. 그러나 예외로는 다음에 해당하면 뭐 나오는데 그건 알 필요 없어. 그것까지 공부하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건 필요 없어. 그거는. 그래서 다음 장에 오른쪽을 넘어가면 양괄호 2번에 누가 나와? 시공자 선정이 나와. 그다음 별표 하나 해놔. 별표. 대행자는 잘 안 나와도 시공자 선정은 지문 한 개씩이 잘 나와. 지문 한 개씩이. 그러면 시공자 선정은 시공자하고 시행자 차이가 뭐예요 이제? 시행자는 사업을 하는 주체고 시공자는 직접 공사하는 사람을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행자하고 시공자는 달라. 시행자는
법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한 주체가 되는 거고, 시공자는 그 시행자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뭐 하는 사람?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공사하는 사람. 그걸 시공자라고 그래. 그러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야. 시기를. 그럼 1번은 누구예요? 조합. 2번은 재개발의 소유자가 시행. 3번은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공공 민간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민간하면 누구? 조합 소유자잖아. 조합 소유자. 그다음에 공공하면 시장, 군수잖아. 그러니까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시행자로서 시공자를 따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조합은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야. 그 대신에 재개발의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무슨 인가 받은 후?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야. 그럼 사업 시행 인가는 무슨 효과야? 공사 착공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그러니까 달라. 조합이 시행하는 건 자기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을 때고, 재개발의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무슨 인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시공자를 선정해. 요런 걸 내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차 모르면 구분 안 되지.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어디 단계를 알지? 자, 맨 처음에 무슨 방침? 기본 방침, 다시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계획,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무슨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 인가 받았잖아. 그 인가 받으면 소유자들은 시공자 선정한다 그 말이지. 그럼 조합은 이미 그 앞에서 조합 설립 인가만 받아도 시공자 선정한다. 이렇게 달라져 의미가. 그래서 요 시기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하면 뒤에 토지공사 지정개발자 똑같아. 요 사람들을 지정할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로 돼 있네.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누구누구를 지정하는 걸로 돼 있지? 누구로? 토지공사나 지정개발자를 지정을 하지. 그 지정 고시했을 때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세 가지 시점은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시점을 알았으면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을 한다. 오른쪽 누구누구를?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야. 그러면 지난번에 배운 게 있어. 우리가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뭐로 한다? 수의계약한다. 그 말 쓴 적 있죠? 이 시간부터는 경쟁 또는 수의계약 이렇게 나오면 경쟁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시를 해놨지만 앞으로는 시험장 가면 표시 안 돼 있어. 표시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는 얘기야. 자, 다시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점은 언제?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무슨 방법? 경쟁 아니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누구누구를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이면 정관에 따라 선정한다고 그랬네. 원칙은 무슨 방법? 경쟁 입찰이라고 그랬지. 근데 100명 이하일 때는 조합에 뭐가 있어? 정관이 있다는 얘기지. 그 정관에 따라 선정하면 된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조합은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있어. 일반적으로 물으면 인가 받고 경쟁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 선정하는 거고, 조합원이 100명 이하 그러면 경쟁 안 붙여. 뭐로가? 정관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지. 먼저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뭐에 따라? 규약에 따라. 배운 대로 나오잖아. 소유자가 할 때는 규약에 따라. 누구누구를 선정하면 돼?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 간다? 그럼 무조건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지정 고시 후에 역시 무슨 방법? 경쟁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누구누구를 등록사업자나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과정 1, 2, 3번까지만 봐요.
그 밑으로 가면은 또 우리가 본질이 넘어가는 거니까 정확한 시기만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5번에가 안전진단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안전진단 들어가도록 할게요.